평양의 밤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모든 가정집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잠을 청하는 그 시각. 평양 중심부,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철통 같은 요새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최고급 코냑 헤네시의 향기가 진동하고 테이블 위에는 캐비어와 샥스핀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조명 아래 꿈을 꾸기엔 너무나 어린 10대 소녀들이 발라의 차림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기쁨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독재자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여자들? 아닙니다. 그곳은 철저하게 계획된 인권유린의 현장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지옥입니다. 오늘 저는 탈북 고위 간부들과 기쁨조 출신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씨 일가의 은밀한 파티와 그 속에 감춰진 오과의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실화입니다. 북한에는 오과라는 특수부서가 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소속의 이 오과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여성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중앙당의 검은 세단들이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돕니다. 명분은 중앙예술단 선발 혹은 군관학교 입학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반에서 가장 예쁘고 키가 크며 집안 성분이 좋은 여학생들을 추천합니다. 13살에서 15살.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의 소녀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갑니다. 부모들은 딸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그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선발 기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은 기본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처녀성과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소녀들은 평양의 915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신체 검사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검증 절차입니다. 커튼 하나 쳐진 차가운 진료실, 낯선 군의관들 앞에서 소녀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검사대에 올라야 합니다. 처녀막 검사는 물론이고 신체의 흉터 유무, 심지어 은밀한 부위의 모양과 색깔까지 기록됩니다. 김씨 일가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아주 작은 점 하나라도 발견되면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는 소녀들도 있지만 그 눈물조차 사상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지옥 같은 검증을 통과한 소녀들은 이제 집과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고 사회와 격리된 특각 초대소에서 합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인간이 아닌 독재자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개조됩니다. 훈련 과정은 혹독합니다. 기쁨조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성적인 유희를 담당하는 만족조, 마사지와 피로 회복을 담당하는 행복조, 춤과 노래를 담당하는 가무조. 만족조로 분류된 소녀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기교를 교육받습니다. 술을 따르는 각도, 웃을 때의 표정, 침실에서의 매너까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행복조는 전문적인 마사지 기술을 배우는데 이때 2인 1조가 되어 서로의 몸을 실습 대상으로 삼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몸을 만져야 하기에 손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 외에는 손에 장갑을 끼고 생활해야 하며 손을 보호하기 위해 뜨거운 물조차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이 훈련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이어집니다. 세뇌 교육도 병행됩니다. 장군님을 모시는 것이 곧 조국을 위하는 길이다.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것이다. 매일 밤 반복되는 사상학습은 소녀들의 자아를 서서히 지워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전사라고 믿게 되지만 실상은 성노예일 뿐입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면 드디어 파티에 투입됩니다. 김정일 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평양의 한 초대소에서 열린 파티. 김정일은 코냑을 마시며 기분이 고조되자 기쁨조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옷을 벗어라. 처음에는 겉옷을, 그 다음에는 속옷을. 머뭇거리는 기쁨조에게는 가차없이 재떨이가 날아들거나 욕설이 퍼부어집니다. 결국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여성들이 김정일과 고위 간부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간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같이 춤춰라. 단 만지지는 마라. 만지면 도둑놈이다. 이것이 김씨 일가의 파티입니다. 여성을 철저하게 눈요깃감으로 소비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꽃다운 여성들은 늙은 간부들의 술잔을 채우고 그들의 음담패설을 웃으며 받아줘야 합니다. 만약 표정이 어둡거나 실수를 하면 그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 기쁨조 여성이 김정일의 술주정을 받아주다가 실수로 술을 흘리자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쁨조의 형태는 조금 바뀌었지만 본질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키 170cm 이상의 서구적인 체형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쁨조를 전원 물갈이하고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오과를 선발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명품 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란제리를 대량으로 수입해 이들에게 입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옥수수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해외에서 들여온 명품 속옷을 입힌 여성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사회주의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조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보통 25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만 되어도 그들 기준에서는 늙은 여자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기쁨조들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사생활, 건강 상태, 은밀한 취향까지.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 놓입니다. 대부분은 호위사령부나 친위대 소속의 군관들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될 군관들은 당에서 정해줍니다. 거부권은 없습니다.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입이 무겁고 충성심이 강한 군인들에게 하사품처럼 넘겨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양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들은 평생 도청과 감시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술김에 장군님은 밤에 이런 걸 좋아하더라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북한의 부모들이 여전히 자신의 딸이 옥과에 뽑혀가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딸이 중앙당에 올라가면 꼬박꼬박 선물도 내려오고 집안의 토대 출신 성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딸이 밤마다 어떤 수모를 겪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 채 부모들은 우리 딸이 장군님을 가까이서 모신다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와 생존을 위해 딸을 팔아야 하는 부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되는 어린 소녀들.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이라 선전하는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탈북한 한 기쁨조 출신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꺾어서 잠시 향기를 맡고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지금도 평양의 밤은 깊어가고 어딘가에서는 또다시 선발된 어린 소녀들이 눈물을 삼키며 춤을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감춰진 그들의 멍든 영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유지되는 한 이 끔찍한 인간 사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이 저 북녘 땅의 어둠을 걷어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씨 일가의 호화로운 파티, 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딸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현재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 비극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